안녕하십니까, 이송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지난 10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자, 미국 증시는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흐름을 걸어왔고, 요즘에도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미국 증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커지는 것이 사실이죠. 자, 반대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자, 몇 년 전부터 버블 논란이 계속 일고 있었죠. 버블 논란이 계속 일고 있었고, 그 버블 때문에 걱정이다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양치기 소년이 된 것처럼, 증시가 계속 상승하니 버블은 더 짙은 버블로 변해갔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철저하게 소외되었다 보니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난 10년 동안 미국 증시는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뭐 버블을 키우고 있다 보니 또 한편에서는 뭐 버블이 꺼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소외된 그러한 주가를 보여줬고, 지난 3월 폭락장 때는 IMF 때 수준의 밸류에이션 레벨까지 내려가면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숫자까지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저 다른 부분을 보면서 문득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 생각들을 오늘 주저리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미국의 지난 10년은 정말 화려한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 지난 10년의 증시는 정말 철저하게 소외됐죠. 지금 화면상의 차트로 제가 그려놨습니다만 2010년 연말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는 150% 가까이 상승했어요. 자, 같은 기간 2010년 말부터 해서 최근까지 종합주가 지수는 겨우 4.7%, 조금 후하게 쳐서 5% 상승한 거에 불과했습니다. 와, 10년 동안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죠. 자, 이것을 이제 상승률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 상승률의 30배에 이릅니다. 지난 10년 동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부터 해서 이런 미국의 일방적인 상승이 있었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자, 2008년 연말부터 해서 2010년 연말까지 미국 증시가 40% 정도 안 되게 상승하는 동안 한국 증시는 2008년 연말부터 해서 2010년 연말까지 80%에 이르는 엄청난 지수 상승률을 만들었어요. 자, 그것이 2010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확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정말 노골적으로 펼치다 보니 한국 증시가 소외받았던 그런 모습이 더 심화된 그런 모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버블이 더 큰 버블이 되고 한국 증시는 구박만 받다 보니 계속 억눌려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미국에서는 계속 버블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 2015년 그때쯤부터 미국 증시에서 버블이다라는 의견들이 쏙쏙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케이프 지표라고 해가지고 이게 로버트 슐러 교수가 만든 지표입니다. 이게 개념적으로 쉽게 표현하자면요, 10년 동안의 EPS로 10년 EPS로 계산한 일종의 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한 4, 5년 전부터 해서 이 케이프 지표가 이미 2007년 연말 그리고 99년 IT 버블 그 영역에 들어가는 그 수준, 1929년 대공황 직전 그 레벨에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버블이 이제 터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만, 버블이 터지지가 않았죠. 작년에 주가 하락해봐야, 최근에 주가 하락해봐야, 모두가 염려했던 그런 심각한 버블 붕괴가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버블을 만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케이프 지수를 통해서 이제 비교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 버핏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자, GDP 대비해서, 명목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비율을 도표로 만든 건데, 이 비율이 115%가 넘어가면, 즉 명목 GDP보다 15% 이상 높게 시가총액이 형성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과열이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핏 지수는 75 이하에서는 와, 이건 엄청난 기회네 라는 개념이고, 115 이상에서는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버핏 지수도 지난 한 2, 3년 전부터 해서 이미 115 이상으로 넘어가 있었고, 그 영역은 99년 2000년 IT 버블 붕괴 당시 그 레벨 수준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버블입니다. 미국은 버블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했던 수많은 미국의 증시 전문가 칼럼니스트들이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어요. 버블이 옵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했는데 버블을 깨트리는 늑대는 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해서는 저 버블론을 아예 언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러다가 좀 한 번씩 조심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표현들은 있어도, 버블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어떤 전문 투자자나 이러한 분들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앞서서 언급드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버블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심리적인 버블 단계에서 보게 되면은 심리적으로도 미국 증시가 버블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대신에 그 버블이 터지질 않고 있어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버블 영역에 들어가 있지만 터지지 않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버블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은근히 강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심리적인 버블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잣대 중에 하나는요, 워렌 버핏을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취급할 때입니다. 자, 1999년에 그때 당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에 크게 뒤처지니까 아마 그때 당시 주주들도 컴플레인을 많이 제기했던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는 워렌 버핏이 이제 한물 갔다. 그런 이야기가 IT 버블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죠. 데이브 포트노이라는 그저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스포츠 갬블 관련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사람이 이번에 팬데믹 이슈 이후에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스타가 됐는데, 워렌 버핏도 한물 갔다. 이제 내 시대야. 이런 식으로 워렌 버핏을 조롱거리로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발언은 할 수는 있죠. 워렌 버핏도 이제 조금 이제 시대에 뒤처지는 분 같아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자, 워렌 버핏의 얼굴을 따가지고 조롱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좀 당혹스럽더군요. 자, 이와 함께 심리적 버블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자,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잣대로 주식시장을 평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99년, 2000년 IT 버블 당시는 퍼나 PBR 이거 다 무용지물이니 PSR 또는 PEG 이런 새로운 잣대로 회사를 평가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요즘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 썼던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이제 한물 갔다. 새로운 걸 써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실제 조금씩
새로운 지표들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도표가 또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시가총액을 M2라고 하는 통화량을 토대로 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미국 시총을 앞서서는 이제 버핏 지수에서는 명목 GDP였는데 M2 통화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99년 IT 버블 때 3 이상 올라갔었는데, 자, 이게 쭉 빠졌다가 2006년, 2007년 정도에 3 부근 갔을 때 시장이 상투를 만들어 갖고, 지금은 아직도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시장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이렇게 보면, 얼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06년 말 또는 99년 그 당시까지 진입해 가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다. 버블은 아직 터질 때가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어쨌거나 밸류에이션 측면 그리고 심리 측면에서 버블 형상은 보여주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 버블이 터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자, 어쨌거나 미국 증시는 여러 가지 이제 증시 상승 속에 버블이 정당화되고 버블이 정당화되니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큰 버블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니 지하실 밑에 지하 1층, 지하 2층 밑에 지하 3층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앞서서 이제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새로운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이게 56.7%입니다. 자, 앞서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 수준이 거의 한 3 수준에 이르는데 우리나라는 택도 없죠.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지금 56.7은 과거 2007년 당시보다도 월등히 낮고요. 99년 IT 버블 당시에 비해서도 낮고 2017년 증시가 크게 상승했을 때보다도 월등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거 좀 온기라도 좀 뜨끈뜨끈해야 될 텐데 시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장 PBR 지표 기준으로도 한국 증시는 1 수준이 안 되는 아직도 꾹꾹 눌려 있는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좀 답답합니다. 한국 증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었다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고, 미국 증시가 고평가되고 버블이라는데 그 이유 또한 정말 끝없이 많은 이유들을 서로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두 증시가 한쪽은 버블, 한쪽은 극단적인 저평가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모멘텀에서 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모멘텀이 계속 붙다 보니 계속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죠. 자, 이 모멘텀이란 것은 별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시장이 상승하면 그 상승률 자체가 모멘텀인 거예요. 반대로 시장이 보합이거나 하락하게 되면은 상승률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모멘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함부로 상투를 논할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모멘텀의 기세가 너무 세요. 그래서 모멘텀 뒤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가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한다라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지금 시장 저변에 깔려 있고요. 그것이 이제 버블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죠.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2000년대 초반에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참 좋긴 합니다. 한국 증시 참 좋긴 합니다. 하지만 모멘텀이 없어서 무겁고 어두워요. 이러한 얘기를 2000년 초반에 많이 들었어요. 자, 한국 증시 저평가된 건 맞는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어둡고 비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잡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이제 계속 모멘텀을 키워갈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하고 한국이 이제 전세 역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모멘텀의 바톤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다라고 봅니다. 예. 미국이 계속 모멘텀을 타고 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한국 증시나 여타 이머징 마켓들이 이제 저평가된 구간에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평가된 구간에서 돌아서면서, 이게 이제 저평가에서 돌아서면 이게 모멘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멘텀의 바톤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알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양치기 소년 중에 한 명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한국 증시 저평가, 미국 증시 버블 우려, 저도 양치기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답은 명확하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한번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증시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거 꼭 해주세요. 요즘 좋아요가 줄어들고, 구독자분 수가 크게 늘지 않아서 조금 애가 탑니다. 애청자님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정말 에너지 넘치는 주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